영어를 빨리 읽으려면 영어 어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해뿐만 아니라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영어 어순대로 읽으면 우리말을 거꾸로 하게 돼서 문장이 길어질수록 내용의 이해가 흐트러집니다. 그 중에서도 연결된 문장으로 이해되는 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명사, 전치사, 명사의 구조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뭐뭐에, 뭐뭐의, 뭐뭐와처럼 전치사를 원초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을 끝까지 다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결국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의 해결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어에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긴 수식은 뒤에 붙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순은 항상 핵심 플러스 설명입니다. 이 원리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명사, 전치사, 명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에서 이 구조의 해석법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해석해서 뭐뭐의, 뭐뭐에 있는처럼 주로 니은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식해서 말이 안 되면 따로 독립적으로 말이 되게 부사로 해석해서 뭐뭐세, 뭐뭐세 대해처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어순대로 해석하면 나는 만났다. 그 남자를 안경을 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의 역할로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서 안경을 가진, 즉 안경을 낀으로 니은을 붙여서 해석했습니다. 이 문장은 나는 만났다. 그 남자를 내 여동생과 함께 이렇게 되어 똑같은 구조이지만 이번에는 수식하면 말이 안 되니까 따로 독립적인 부사로 해석해서 함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치사 번복의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읽었는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석의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먼저 영어 어순대로 해석하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여행은 공항에 그리고 공항으로부터 각각의 끝에 여행의 종종 더 오래 걸린다. 비행 그 자체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뭐에 뭐뭐로부터 뭐뭐에만 붙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해석은 명사,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수식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해석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명사, 전치사, 명사가 연결되어 말이 되는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맞게 해석해보면 현재에는 여행은 공항으로 가는 그리고 공항으로부터 나가는 각각의 끝에 있는 여행의 종종 더 오래 걸린다. 비행 그 자체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보자에게 중요한 팁은 전치사의 수식에 의해 길어지는 문장은 단위별로 한 번씩 정리하면서 뒤로 가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해보면 현재에는 여행은 공항으로 가는 그리고 공항으로부터 나가는 여기까지 한 후에 각각의 끝에 있는 이 부분을 할 때 이걸 해석하고 그냥 뒤로 가지 말고 각각의 끝에 있는 공항이라고 우리말 어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여행의를 하고 나서도 여행의 각각의 끝에 있는 공항으로 가는 그리고 공항으로부터 나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빠르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뒤에서부터 하면 안 되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서부터 오면 정확한 자리를 정해서 수식인지 따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단어 조합으로 그때그때의 감으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즉, 자리를 맞게 배열하면서 순서대로 문장에서 명사가 설명이 필요한지, 그래서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의 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니은을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설명이 필요 없고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밝혀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자리가 잘못 정해지면 해석도 다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자리에 맞게 이해하는 해석과 뒤에서부터 맞춰오는 해석의 속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라는 명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여행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to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치사 명사는 하나의 세트이고 이 세트는 명사를 먼저 해석하고 나서 전치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to 뒤에는 당연히 the airport가 연결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명사가 안 보이고 to만 보인다고 해서 뭐뭐에를 먼저 붙여서 해석하는 순간 해석은 망합니다. 그래서 명사인 공항을 먼저 해석하고 전치사를 연결해서 공항으로 가는 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공항에 라고 하면 틀린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항의 여행,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명사인 여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뒤에 뭐가 있으면 영어의 대원칙인 긴 건 뒤에서 설명의 원리에 따라 설명해주는 말이 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생각도 안 하고 to를 한글로만 바꾸는 뭐뭐에 라고 하는 건 해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뭐에로 말이 안 되면 니은을 붙이는 수식을 해야죠. 그래서 to가 보통 뭐뭐로 뭐뭐에 라고 해석되고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니까 니은을 붙여서 수식하게 해석하면 공항으로 가는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from the airport 이 부분도 형용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to나 from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니은을 붙이는 게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 이런 원리에 맞춰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만 하면 쉽게 됩니다. from이 뭐뭐로부터이니까 니은을 붙여 형용사로 만들어야 되고 앞에 나온 to의 해석인 공항으로 가는 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뭐뭐로부터 나가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s가 붙어 있고 전치사 to와 from에 각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항은 같은 공항이 아니고 각각 다른 두 개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자리가 여행을 수식해서 뭐뭐 하는 이 되는 형용사의 자리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지금 설명하는 방식대로 사고가 흘러가지만 이게 안 되면 사고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창작이 시작되겠죠. 그 다음으로 여기 at each end에서도 앞에서부터 보면 쉽게 공항을 설명하는 말이 필요한 자리이고 그래서 뒤에 전치사 명사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끝에 공항이라고 독립적인 부사로 하면 말이 안 되고 아무 설명 없이 공항이 나왔으니까 무슨 공항인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끝에 있는으로 니은을 붙여서 형용사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말 어순으로 중간 정리를 하면 각각의 끝에 있는 공항이 되는데 아직 각각의 끝이란 말도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끝인지를 뒤에 over journey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행의 각각의 끝에 있는 공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그리고 영어의 대원칙을 생각하면 하나의 명사를 해석하고 나서 그 명사의 설명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설명이 더 필요한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로 니은을 붙여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전치사 명사가 수식인지 따로 독립적인 부사인지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읽고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는 증거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집, 공항, 비행, 공항, 목적지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지의 첫 번째 공항으로 가는 이동과 두 번째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이동이 비행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명사, 전치사, 명사의 구조는 거의 모든 문장에 있지만 이걸 잘못 처리하면 해석의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해석법, 즉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 기준만 가지고 전치사를 맞게 해석하는 법을 연습하면 해석의 속도와 정확도는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